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의 삼각편대가 떴습니다. 네. 자, 철의 삼각편대 가고 삼각지네요. 있습니다. 네. 간만에 삼각편대죠. 네. 우리 홍 편집장님, 좀 피곤으로 인해서 인해서 퇴각하셨습니다. 시차가 무섭습니다. 네. 네. 나이 퇴역하신 건 얘기는 아니고요. 잠시 퇴각을 하셨고요. 네. 자, 이번 시간 네. 지난 시간에 그 역사의 전쟁터를 하면서 안 했어요. 네. 중동 전쟁을 크게 이제 1, 2, 3, 4차로 네. 이제 나눠서. 분리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1, 2, 3차에 대한 어떤 배경을 당시에 조금 간략히 네, 소개해드리면서 4차의 중동전. 네. 그 한쪽 부분 시나이 반도 쪽의 전장을 위주로 한번 그 우리가 역사의 전쟁터니까 네, 시나이 반도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4차 중동 전쟁은 그 양축에서 일어났죠. 물론 뭐 중동 전쟁이 늘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한 축은 또 이제 북쪽의 그 골란 고원, 네.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네, 이제 맞습니다. 국경 부근에 있는 그 지역이죠. 고원이고 아주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뭐 우리 저 작가님이 네. 소개를 시켜주시겠지만 네. 그 골란 고원 이야기는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골란 고원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루면서 4차 중동 전쟁에 그동안에 빠졌던 거 다 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가려운 곳을 그려주시죠. 네. 이게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이스라엘판 내지는 뭐 시리아판 백마고지 전투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이해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 골란고원에서의 전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군과 군인과 장교들이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투를 벌였는지는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는. 여기서 상당수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나이 반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카알리니 중령이 이제 썼던 회고록인 골란고원의 영웅들이라는 이제 회고록에 상당수 기초를 했고요. 네. 사실 집에 어릴 때 읽었던 책이라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어서 한때는 기갑부대에 가고 싶어라는 얘기 로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중요 네. 계기 중 하나. 사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4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이 주력 전선은 어떻게 보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골란고원 쪽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는 뒤로 밀려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 영토가 넓고 네. 방어선이 이제 후퇴해도 네. 또 다른 방어선을 구축할 맞습니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소련식 전술이라는 거 장점이다 단점일 수가 있는데 목표를 일단 달성하고 나면은 이렇게 독일이나 서구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급변하게 이제 당온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군은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해도 그 이후의 작전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면 그 이스라엘 영토로 진입하는 문제를 좀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반면 골란고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지형상으로 높은 지대예요. 500m 이상.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시리아군이 맨 처음에 점령했던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거의 2000m가 넘는. 한마디로 이렇게 한국 전쟁 후반이 고지전이 됐던 이걸 내려다볼 수 있었던 이유 것처럼 골란고원은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서 차지하면 다마스커스를 내려다볼 수 있었던 지형이고 시리아 쪽에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본토를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3차 중동전 때까지 시리아가 여기로 재미를 많이 봤죠. 심지어 뭐 이스라엘의 그 해안선도 보였다. 그렇죠. 그렇고 실제로 저는 가보지는 네, 않았고 네. 사실 골란고원을 관광하려면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곤란하죠. 네. 전략 요충이니까 아무래도 가기가 힘든 것 같고. 거기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법적으로는 시리아 영토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했는데 이스라엘이 절대로 놓을 일이 없거든요. 네, 시리아 상태가 나 같아도 안 네. 놓고 안 그렇기 주겠다. 때문에 출입 허가를 받기 굉장히 어렵고 강제 우리나라로 점령 치면은 뭐 사태. DMZ 같은 역할이었죠. 그래서 3차 중동전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전차의 장갑을 띄워버리고 심지어 뭐 트럭을 떠밀고 올라가서 이제 전투를 벌였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3차 중동전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이 골란고원을 지금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이제 4차 중동전에서 수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은 3차 중동전에서 그 시리아 쪽에 그 숨어 들어갔던 그 스파이 네.
그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저 시리아의 국방 쪽의 네, 맞습니다. 차관급이었다고 국방 하더라고요. 차원까지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이 엄청난 군사 그죠. 정보를 제공했어요. 여기엔 뭐 어디 뭐가 있고 이런 게 제공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골란고원을 차지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아군의 방어 진지를 한번 돌아보고 얘기했던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층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 사막이라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는 앞에다가 나무를 심자. 예, 그 나무 심어서 가리자 했는데 아유, 사실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네, 중요하다. 뭐 그런 식이었고요. 여기는 저도 가보지 못했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전체도 고원지대. 그 다음에 암석이 이제 굉장히 많고 길이 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었고 당연히 이제 양쪽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갈릴리 호수도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이제 농토가 비옥한 오. 편이라 그렇죠. 사실 그 이스라엘이 그 골란고원을 안 놔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물 부족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중동 지역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그 갈릴리 호수 네. 지금 뭐 지금은 많이 좀 맞습니다. 물의 양이 좀 줄었다고 줄었지만, 하지만 아주 그냥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놓죠.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시리아는 이집트와 손을 잡고 공격했을 때 골란고원을 당연히 목표로 탈환하는 게 당연히 목표였어서 이제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T-62 전차, T-62 전차와 몇 기갑 병력 T-55도 뒤에 붙었어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이 집중시켜서 약 3개 사단 거의 3만 명 정도 되는 병력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대포 전차가 거의 800량 정도를 준비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다음에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더, 800대가 한꺼번에 당연히 안 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사단이 그 주력 그러니까 일선으로 이제 갔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파, 3파가 이제 많이 계속 있었는데 전체 다 해서 계속 축차 투입이 네. 돼 가지고 결국 800대가 투입이 됐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이후에는 추가로 기갑 부대를 더 투입시키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에 있던 부대가 뭐 이제 상비 사단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기갑 여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88 여단 원래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이 나는 시점에서 7기갑 여단도 네, 맞습니다. 그 북쪽으로 뭐 있긴 있었지만은 결국 그게 전선이 골란고원에서는 두 개 맞습니다. 전선에서 북부와 남부. 예, 네.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골란고원은 이제 북부와 남부로 돼 있어서 이제 남부에 원래 188 바라크 여단만 배치돼 있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운이 좋은 게 하루 전에 배치돼요. 7기갑 여단이 원래 이제 다른 쪽에 있다가 배치 그렇죠. 전환을 해서 바로 전날 이제 배치 전환이 돼서 음. 부대 이제 전차도 바꿔서 받아서 배치가 되고 바로 전쟁이 터져 버립니다.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운이 해서 7기갑 여단은 북쪽, 이제 188 여단은 남쪽을 지켜서 했는데 사실 북쪽은 조금 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 남쪽은 상대적으로 도로도 많고 평탄 지형이었기 때문에 188 여단은 사실 며칠 동안의 전투로 전멸돼요. 여단장도 전사하고. 전력이 그 정도로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적인 열세가 사실 뭐 어마어마하죠. 대단했죠. 네. 왜냐하면 이쪽은 시리아군은 정말 3개 몇백 사단이 대를 계속해서 붙이는 올라오는데 상황이에요. 그 산악 지형을 지키는 반대쪽 그 이스라엘은 2개 여단 그것도 큰 전선으로 봤을 때는 1개 여단이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어려웠죠. 실질적으로 지키는 쪽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선을 구축해 놓으면 본인이 이제 영토 안에서 또 괜찮지 않을까 또 하는데 또 그거는 그건 한 아니었나 봐요. 3대1, 4대1 정도면은 사실 네. 그 얘기했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부족한 거를 이스라엘이 항상 공군력으로 커버를 했는데 네. 이제 이때는 이제 역시 시리아 쪽도 이제 대공 방어, 미사일을 네. 준비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역시 해서 그 골란고원의 영웅들을 보면 초반에 그 카할리니 중령의 부대가 미국이 공습을 받아서 장교가 전사한 장면이 나와요. 네. 그게 그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게 그 전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시나이 반도에서 네. 그 역시 그 대공 미사일로 맞습니다. SA-6 대공 미사일에 많이 격추가 되고 쉴카에 많이 격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 이상씩 그 그쵸. 전력이 이제 네.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 그 그 시리아 큰일 쪽도 나는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이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바레브라인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한 48시간 이스라엘의 이제 방어 전술이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비군 숫자가 적었으니까 네. 이제 그 일단 한 이틀 정도를 막고
그 사이에 이제 동원된 병력들을 투입해서 반격을 하거나 방어선을 굳히는 전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동원돼서 전선에 올 시간조차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원된 병력들을 보면 이제 막 그 편성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네. 편성할 시간도 없이 그냥 너 전차장? 야 이거 타. 네, 여기 그- 시체 있는데요? 야 끄집어내고 타.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예. 한 대 두 대 보내서 막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막아냈던 게 정말 이제 눈물겨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아이고. 7지갑 여단의 희생, 뭐 바라크 여단의 네네. 희생과 그 감투정신 뭐 그런 거의 전투 양상이 이렇게 네. 띄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기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비 전력이 너무 맞습니다. 부족했고 상비 부대를 너무 그 축소시켜 놓는 맞습니다. 바람에 이런 모든 사전에 그런 걸 그 전략하고 짜놨던 그 군 지휘관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두 그 어떤 청문회 다 그- 네. 철퇴를 맞죠. 맞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전차 부대가 한 대 두 대씩 오는 거예요. 동원돼서. 그러니까 막 동원이라는 게 사실은 동원령을 받고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차례대로 들어오면 그 병사들 모아서 분류한 다음에 이제 전차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이 그냥 한 명 오면 이제 태워서 5명 되면은 이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막아 세웠던 거고 사실 188 여단의 여단장이 전사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자기만 남은 거예요. 아. 자기가 탄 전차만 남아서 지나가다가 옆에 이제 파괴됐다고 생각했던 시리아군 전차에 잠복해 있던 시리아군 병사 총을 쏘면서 이제 참모랑 같이 전사를 했던 사례가 이제 발생했던 거였죠. 그냥 그렇게 정말 전면이네요. 그러니까 네. 188 여단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아예. 예. 그 10월 5일 날 개전이 됐는데 10월 8일까지 정말 여러 고군분투 그때 막았지만은 그 중과 부적으로 이스라엘 그 두 개 여단이 거의 녹아내렸고 물론 7기갑 여단은 좀 상황이 조금은 네. 났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녹아내렸고 그와 반면에 그럼 공격하는 시리아군은 어땠느냐? 어마어마했어요. 네. 5, 6, 7, 8일 동안에 800여 대의 전차가 투입됐지만 거의 350대 이상 벌써 파괴된 네. 그런 이 상황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도 아주 처절하게 그 전투 장면이 음. 나오고.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곧 이 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시나이 반도 쪽은 그래도 이집트군이 스탑했어요. 네. 10월 8일 날. 그러나 왜냐면 스웨즈 이쪽은 운하를 차지했으니까. 예, 네. 이쪽은 그거 없어요. 네. 그냥 밀고 들어와서 뭐 텔아비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뭐 갈릴리오스를 내려다보는 정도만 해도 뭐 그렇죠. 엄청 예, 네. 이제 진격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절체정명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그 한국 전쟁의 낙동강 그렇죠. 방어선 정도 배수의 진. 예, 네. 그 수준이.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네. 이어주시면 그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에 막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전선을 유지했고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게 카를리니 중령 얘기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한 전차병으로 참전했던 병사의 회고록을 보면은 제일 먼저 쏜 게 그 지뢰 제거 전차, 지뢰 제거 장비를 단 전차. 그다음에 이제 공병용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가를 놓을 수. 왜냐면 이제 그 참호를 파놔서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려면 다리를 놓든지 뭘 놔야 되는데 이 전차들부터 계속 부순 거예요. 왜냐면 워낙 특이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기갑부대 장교들의 헌신적인 희생 정신이 뭐냐면 자기한테 포를 쏘는 애부터 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고 사실은 시리아군의 발목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 이런 교량 전차라든지 공병 전차부터 잡은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어선 사진들을 보면 대전차 참호를 넘어가다가 막 떨어진 시리아 전차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넘어져서 뒤집힌 네. 전차도 보이고 뭐 이런 사진들이 유명한 있어서 사진도 있죠. 그런 전투 끝에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군의 이제 지원 부대가 오면서 거기서 이제 전세가 바뀐 거죠. 여기가 보면은 한 전 지형들을 보면 화강암 지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이스라엘 중에서는 옥토라고 얘기돼 있는데 전쟁터는 보면 다 암석지대예요. 예, 암석지대면 이스라엘 나머지 땅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야? 라는 얘기들이 먼저 들었고 이 암석 지형을 적절하게 이용했던 거였어요. 일종의 자연 방해물이 되고 이스라엘군 전체가 어쨌든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계속 쏘고 후퇴하고 이제 하고 아마 센츄리온 전차 성능 자체는 별로 이제 뭐 뛰어나다고 볼 수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전차병 기량은 당연히 뭐 네. 이집트나 시리아군보다는 훨씬 뛰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장거리에서 네. 저격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시리아군의 전력을 그렇죠. 갉아먹었던 거죠. 네. 상비군이 규모는 적었지만 상당한 그동안 훈련, 그러니까 늘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훈련을 게을리지 않았고, 훈련 정도가 또 센츄리온 전차의 그 원 전차는 아니죠. 그걸 뭐 개조를 네. 그동안 해서 이제 전차라고 개조 이스라엘. 전차들이었고,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외비 부대가 와서 전선을 안정화시켰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나가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전이 이제 벌어져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얘들 막 쥐어짜면 어떻게 돼? 뭐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네. 그렇죠. 드디어 이제 핵을 쓰겠다는 얘기를 미국한테 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건 야, 이거밖에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중재하든가 우린 다 어. 자폭할 거야. 다 죽어버릴 거니까 어.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어차피 저기 네. 넘어가면 네. 땡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핵까지 얘기 나오니까 처음에는 원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면 뭐해? 네. 개입을 아예 안 아예 안 했어요? 하려고 했지. 네. 왜냐하면 미국한테는 득이 없으니까. 니네들 다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 참고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제 중동 이익의 핵심을 대변하게 된 거는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이후였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당시 미국한테 약간 골치 아픈. 왜냐면은 인구도 많고 왜 훨씬 잘 나가는 이란이 있는데 석유도 나오잖아요, 거긴. 그게 뭐 굳이 이스라엘을 이럴 필요 그때는 또 없었죠. 이제 관계가 이란이- 좋았잖아요. 네. 대표적인 네. 친미 국가였죠. 그럼요. 네. 탐캣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하고 이제 정보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핵전으로 번진다. 그러니까는 소련도 알고 있다. 나 이스라엘이 핵 쓰면 이집트에 핵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야? 핵전쟁인 공멸이죠.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냉전의 미국이 끝이다. 거기서 알겠다. 그렇게 네. 어떻게 굉장히 무서워요. 미국과 소련이 보기에 합의를 합니다. 또 어. 나중에 기밀 문서가 풀렸지만 네. 그러니 만약 그 상태로 갔었어 봐요. 이거는 뭐 엄청난 석유값이 엄청 올라갔겠죠. 우리나라 그때 73년에 그 네. 전쟁으로 제2차 인해서 석유 파동. 파동이 있었지만 이런 네. 파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나라가 망할. 네. 우리 그때 경제 기반도 없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 최악의 상태까지 가기 전에 안 되겠다. 원조를 해야겠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스카이호크기를 엄청 싣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바로 뽑혀 나온 그 팬텀을 F4 팬텀을 지원합니다. 전차도 주고. 네, 전차도 줍니다. M60 전차를 그 M48과 M60을 실어가서 비행기 수송기로 M60 실어가서 막 줬죠. 뭐. 주로 이제 M48을 많이 했는데 그냥 대규모로 실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 수틀렸으면 제 3차 대전 맞습니다. 갈 뻔했죠. 갈 뻔했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1차 세계 대전이 이제 유럽에서 확전됐던 게 결국 서로의 허리끈을 묶었던 거였거든요. 내가 늪에 빠지면 너도 빨려 들어오는 거 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핵을 한번 쏘게 되면 핵은 한 번 쓰는 게 무섭지 그 다음에 쓰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급에 엄청난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 말씀하신 그 예비 전력이 동원되는데 모든 걸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쥐어짜고 짠 예비 전력이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10중 6, 7은 돌아가셨죠. 네. 전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 나왔던 이때 정말 쥐어짠 게 뭐냐면 셔먼도 끌고 나와요. 아이 셔먼이라고 그렇죠. 이제 약간 개조를 했지만 맞습니다. 이 전차까지 끌고 나올 정도였으면 사실 뭐 갈 탈탈 때까지 간 털린 거야, 거죠. 탈탈. 그냥 아주 그냥 박박 긁어서 그냥 맞습니다. 나온 거네, 진짜. 네, 이 정도 배도 달린 건 다 끌고 나왔어요. 그런 전투였고 사실은 이제 시리아 국경을 넘어갔을 때 고민을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시리아 국경을 넘어가는 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했을 때 골다 메이어 총리가 야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얼만데 뺏어야지라고 했고 사실은 시나이 반도는 나중에 반환을 했지만 반환을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골란고원은 이참에 이제 완충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라크나 이제 이제 중동의 다른 지원군이 올 때까지 이제 밀고 내려갔다가 이제 멈춰섰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는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시리아 영토를 불법적으로 이제 점령한 걸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건 다마스쿠스까지 진격을 해야지만 이 전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전략 지휘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저쪽 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전선은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추가적인 그 진격은 사실
그닥 필요가 없었죠. 없었거든요. 네. 또 그런 전쟁에 누가 전쟁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거 희생하면서까지 할 이게 이제 시리아의 어떤 요청으로 물론 진격은 했으나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급격히 전의를 잃었죠. 예, 잃어서 그 진격의 속도도 그렇죠.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손해 본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그렇죠. 간에. 이스라엘이 또 철통 우주 방어를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더 이상은 뭐 어떤 그 진척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말씀하시겠지만 다마스쿠스 바로 근처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냥 탱크를 세워놓고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그냥 내려가면 다마스쿠스에 닿을 수 있게 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박 의원님 얘기대로 다마스쿠스를 아예 점령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이제 끝판왕 소련이 나서죠.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하자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세력 네. 균형이라는 게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상황을 관리하고 싶었던 강대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이제 그걸 아는 게 대만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진출을 막는 항공모함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기다가 전력을 쏟아붓지는 않아요. 그냥 망하지 않을 정도만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대만한테 이제 뭐 6.25 직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차조, 항공기조 이럴 때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강대국은 항상 그런 자신들의 이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현상 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소련이 막지 않았다면 제 생각엔 미국이라도 막았을 거예요. 거기서 시리아가 이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소련도 막았지만 미국도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었어요. 그쵸. 더 이상 여기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전략 그 지휘부도 결국 거기까지 가서 어떤 협상을 해서 휴전을 하는 거를 원했지 뭐 더 이상 그걸 여력도 없어. 그럴 국력도 네, 안 네, 됐고 그래서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패배 비스무리하게 그냥. 사실은 4차 중동전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뭐라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곳에 있지 말아야 될 국가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호불호를 떠나서 1차부터 4차까지 사실 4차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완승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길수록 적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선공을 먼저 했고 네, 네. 그래서 2차와 3차 중동전의 전쟁에서는 이겼을지언정 그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패배했다고 하는 그런 게 담론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네.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밖에 없고 현대 전쟁이 강대국의 노름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2차 중동전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4차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국가의 약간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더 공격하고 싶어도 소련이 무기나 군사 고문단을 공급해주지 않았으면 이집트는 그렇게 빠르고 성공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했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집트가 이스라엘까지 진격해 들어갔을 때는 저기 미국이 나서기 전에 소련이 스톱시켰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집트가 그 정도로 이제 4차에서 그래도 뭔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만약에 이집트가 또 역전당해서 갑자기 밀려서 들어갔으면 5차, 6차 그렇죠. 뭐 저도 있었겠죠. 뭐 네.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지키는 그렇죠. 그 의지와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국력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 선택과 집중. 예, 선택과 네. 집중 면에서는 국방 측면에서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이 4차 중동전 거의 뭐 마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우리가 네, 얘기를 네. 하면서도 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시나이 반도를 그냥 내준 건 당연히 그냥 내줄 수밖에 없어. 왜?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력이 안 국력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죠. 음. 그렇지만 골란고원 사실은 저 같아도 절대 내주지 둘 중에 않을 하나, 거였어요. 둘 중에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뭐, 네. 라고 하면 역시 골란고원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높은 생각하는 곳에 게 가진 사람이 왕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딱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어느 그 딱 4차까지 마무리됐을 때.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이 4차 중동전의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스라엘 육군은 결국 전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자동 사격 장치를 아주 대표로 하는 3세대 전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너무도 자각해서 그래서 메르카바 메르카바가 MK 나오는 시리즈가 네.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그때 이후로 다 3차로 바뀌지 않았어요? 네? 전차들이? 3세대 전차. 물론 삼세대 한꺼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네. 그 이스라엘이 그 각고의 노력으로 전차만으로 그 밀고 들어가서는
이제는 안 안 되니까. 된다. 왜? 각종 대전차 전력들이 이제 강력해졌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 그래서 기계화 보병과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메르카바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보병이 안에 들어가. 보병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보병이 안에 들어간 전차가 네. 있고 네. 이런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차체 자체에 이스라엘 그 사막에 좀 특화된 그런 네. 전차가 된 거고 엔진도 앞에다 놓고. 네 그리고 네. 다른 전차 3세대 전차와 달리 다른 그 공격력에 치중한다기보다는 방어력에 치중을 네. 한 그런 측면들이 대두 전차가 됐죠. 많이 네. 예, 근데 있었죠. 좀 조금 이제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 메르카바라는 게 이제 전차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메르카바 전차 그러면 이제 전차가 되는 역전압이나 뭐 근데 우리는 흔히 메르카바 전차 그러죠. 네. 전차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 4차 중동전의 마무리 네, 그다음에 네. 그 이렇게 해서 어떤 상태 어떻게 네. 변모했나까지 말씀을 드려서 요번 기회에 우리 역사의 그쵸, 전쟁터 아주 아주 치열했던 4차 전쟁은 그냥 제대로 팠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시나이 반도와 그 골란 고원을 네.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정 작가님이 다음에 네. 역사의 전쟁터 맞습니다. 아우,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시리즈 기대가 너무 되네요. 재밌어요. 네. 네. 잘 이어받아서 제가 예. 원장님 오실 때까지 잘 이제 진행하도록 군 하겠습니다. 작가님 뭐 하고 계시나? 잘 네.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 네. 늙고 계세요. 예. 네. 마스크 쓰고 듣고 네. 계시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역사의 전쟁터 이번 시간 골란 고원 그 요충지인 골란 고원에 네. 대해서 들고 파봤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쟁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밀